자, 그래도 오늘 또 잡아야 되니까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정보회의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늘 좀 나오셨어요. 네, 유안타증권의 엄태은 과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는 저희 방송에 좀 하시다가 본업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좀 맞습니다. 멈추셨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저희가 또 초빙을 했는데 지금 지점은 어디 압구정동에 계신 건가요? 네, 압구정 본부 유안타증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지점이고 네, 거기서 또 맞습니다. 잘 나가시는. 네. 자, 오늘 정보 회의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첫 번째 종목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선은 전일 강세 업종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라 네. 우선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에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고, 우주항공산업. 네. 그리고 9월 9일에 이제 당정에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고 네. 여기서 예산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음, 거기에다가 아마존의 베이조스 이제 CEO가 네. 7월 20일 날 우주로 은퇴 여행을 합니다. 오, 이러한 돌아오셔야 될 텐데 이제 꼭 돌아오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못 돌아오면은 저도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아니 뭐 돌아오겠잖아요. 예. 좋은 앞으로 한국 우주 산업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상징적인 이정표를 찍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주 항공 산업,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어떠한 센티멘탈도 좋아지고 어떠한 일정 매매라고 하죠 보통. 네. 이제 9일에는 당정 TFT 회의 그리고 7월 20일 우주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주가가 사실 기대감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거든요. 이러한 일정 매매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가미된 주가의 강한 상승 그리고 그에 같은 섹터에 묶여 있는 세트라가이나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전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군집이 형성되잖아요. 아니 어떠한 섹터들은 어떠한 대장주가 치고 나가면 그거에 따른 후발주자들이 따라가는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한 시장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어떠한 EPS의 증감률보다는 멀티플 상향, 그러니까 PER을 높게 더욱더 기대감을 높게 가져가서 멀티플을 상향해서 그 주가를 합리화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많죠. 네. 그러니까 실적도 당연히 좋지만 실적보다는 어떠한 기대감을 높여서 멀티플을 높여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래서 주가의 합리성을 타진하려는 그러한 주가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한 멀티플 상향에 대한 시장에서는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정체돼 있으니 거기서 수익을 찾기 힘든 어떠한 투자자들이 이러한 쪽으로 자금들이 몰려서 이러한 일들이 보여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현재 시장의 그 색깔, 색채, 패턴 뭐 이런 걸 짚어주신 거잖아요. 네. 사실 뭐 주식시장, 주식시세라는 거는 뭐 늘 얘기하는 실적 베이스, 그래서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EPS에 근거한 뭐 PER, 주가 수익 비율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서 주가를 산정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최근에는 그런 게 좀 적용이 잘 안 되고 오히려 미래의 꿈, PDR이라고 하나요?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 네, 예. TDR이요. 꿈을 네. 녹여가지고 당겨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거야. 그런 기대감이 대중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시세의 탄성이 굉장히 강한 이런 형태. 그러니까 직관적인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떠한 한번 꼬아서 생각하고 이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느냐 네. 보다는 어떠한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어떠한 뉴스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야. 거봐 내 말이 맞지? 라고 하면서 주가들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그러한 시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 근간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혼재 그리고 대형주들의 정체 네. 등등이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코로나가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뭐 돈이라고 하는 유동성이 뭐 어마어마하게 풀린 거는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실 거고 금리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곳을 찾아서 계속 쫓아다니는 이런 추종되는 쏠림 현상이 시세를 형성하는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어제는 이제 말씀하신 우주 항공 테마 거기에 이제 그 섹터라고 하는 군집이 형성되는데 기업들도 전략적으로는 대장주, 네. 선도주, 네. 그러니까 그런 섹터 그러면 뭐가 딱 우선이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아요. 한화 기업은 이제 개인 기업이다 보니까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너튜브 같은 것도 보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막 영상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예, 예. 네. 하여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체의 수익성은 아직은 뭐 다들 미진하죠. 우주항공 부분에서는 아직 뭐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차지하고 있는 네. 실체가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쏠림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색깔이 있고 가치관이 있겠지만 저는 이 표준 분포상의 정규 분포 끝에 있는 양극단에 있는 주식들은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떤 말씀해 주신 실적 케이스보다는 스토리텔링이나 수급의 쏠림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표준평 천차의 양극단에 있는 것들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제 능력으로는 꼬리는 잘라버리는군요. 커버할 수 없는 수익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나는 조금 뭔가 다를 거야. 이래서 뒤쪽을 좀 이렇게 안 움직인 것들을 들여다 보시는 경우도 많죠. 자, 오늘 제 헤어가 좀 쏠려가지고 시세도 쏠리고 자 이발할 때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그 군집들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세트레가이도 세트레가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 인텔리안 테크도 있고요.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있는데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들 중에서 이제 강한 종목들을 보면 이제 본업이 어느 정도 캐시카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조선에 들어가는 안테나 동그랗게 생긴 안테나를 하지 않습니까? 해양 선박의 위성 안테나. 맞습니다. 네. 예. 조선업이 수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한 본업에 대한 탄탄한 실적의 플러스 알파로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어제는 좀 신규 주식이 좀 나온 것 같다라는 뉴스를 얼핏 본 것 같아요. 네, 전환된 건가요? 주식으로? 예, 그랬던 거. 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방산 산업에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플러스 알파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 회사들이 조금 더욱더 탄력적이고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UAM이라고 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죠. 네, 그렇죠. 이러한 쪽도 어제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오늘 한번 그쪽도 한번 섹터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드론을 확장한 건데 이제 사람이 타고 움직이는 거니까 뭐 하여튼 관련된 산업과 기업들이 조금 실체적인 접근들. 그러니까 뭐 시제품이 나오고 그다음에 한번 해봐서 이 대중들한테 많이 와 있군, 다가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핫한 기업으로 어제 섹터 내에서 등장했고 시장 소문 얘기들도 좀 다뤄볼까요? 풍문들 무슨 기업들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기업. 우신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우신 시스템. 보통 투자자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 37년 만의 변화 그리고 7년 만의 결실이라는 오, 상당히 예, 거창한데요. 거창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투자자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업이 차체의 신차가 나오면 차체의 신차를 설계해주고 그 제작을 하는 어떤 설비 라인을 공급해주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뭐 A, B, C가 있으면 5년마다 한국은 거의 단종이 되고 신차가 나와요. 네. 그러면 이 신차가 나올 때마다 그냥 수주를 받아서 신차 차체 설계를 해주고 현금을 창출하고 수익을 내는 이런 일을 37년 동안 해왔던 회사입니다. 37년 동안 예. 오래 했네요. 업력이 기네요. 네. 고객사는 글로벌 완성차 50개 업체거든요. 뭐 누구나 들으면 다 아시는 업체들입니다. 뭐 현대기아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뭐 벤츠, BMW, 피아트, 타타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을 글로벌리하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고객사가 굉장히 다양하군요. 예, 그러니 신차가 나오면 그 신차를 단종될 때마다 새로 설계해주면서 꾸준하게 그냥 그렇게 계속 성장을 못하지만 현금 창출을 해왔던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가 어떠한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전기차로서 패러다임이 이 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GM이랑 포드, 폭스바겐, 현대차 등등이 엄청난 투자를 발표하고 있어요. 뭐 GM은 39조, 포드도 30조, 폭스바겐 98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새로운 차종을 출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2025년까지 뭐 GM은 30개, 포드는 뭐 20개, 뭐 폭스바겐은 뭐 50개 이런 식으로 해서 2025년까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량이 필요하고 이 차량이 500개가 신규로 2025년까지 일순간에 집중된다라는 게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하나의 단계를 받으면서 단종이 되면 새로운 세차를 만들었던 이 요신 시스템이 일감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아시아에서는 1위 업체고요. 그래서 공시를 찾아봤더니 지난 5월까지 이 신차 차체 설계 부분에서 작년과 재작년 매출을 5월에 벌써 뛰어넘는 수주 잔고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이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이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 생각들이. 그래서 회사에 물어봤더니 지금 이쪽 라인은 호황은 맞다. 그래서 공장을 추가적으로 단기 임대해서 이 수주 물량을 맞출 정도로 업황은 좀 좋아지는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37년 만에 찾아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부분을 좀 주목을 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배터리 멀티플은 많게는 뭐 100배, 보통 3, 40배, 50배까지 주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배터리 공급망 재편안을 발표했죠. 네. 280조인가요?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건데 우신 시스템이 2014년도에 이제 대표이사가 변경이 됩니다. 2014년인가요? 허씨 분들이 대부분 다 주주분들이네. 예, 이거는 이 계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너무 길어서 길어요. 다음에 GS나 뭐 L S가 S 쪽. S가 쪽입니다. 네, 예.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런데 뭐 그거는 뭐 본업과는 별개고. 별개인 네네네. 이야기고. 왜냐면 미국 시장에 2015년도 취임한 지 1년 만에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죠. 현지에 100% 자회사 3개를 건립을 합니다. 차체, 2차 전지 배터리, 라인 그리고 안전벨트이죠. 근데 완성차 업체는 결국은 이제 배터리를 내재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벤츠나 뭐 BMW 이런 회사들이 명차로 인정받는 이유는 네. 내연기관에 대한 엔진과 파워트레인을 잘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명성이 있기 때문에 명차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 2차 전지 업체한테 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전공정, 후공정으로 2차 전지도 나뉘는데 셀 라인은 이제 기존의 업체들이 하고 네, 메이저 뭐 3사라고 하죠. 예,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죠. 이제 뭐 엔솔.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렇게. 이 뭐 다른 해외 업체도 있고 있겠죠. 한국 업체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모듈이나 이제 패키징 쪽은 이제 완성차 업체가 일부를 가져가야 이제 헤게모니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7년 만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37년을 준비했는데 7년 만에 결실. 이제 2015년도에 북미 시장에 진출한 이후로 2차 전지 배터리 라인을 수주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리비안이라고는 많이들 투자자들이 아시는데 뭐 그렇죠, 아마존, 네네. 블랙록, 스미모토, 포드 이런 회사들이 투자한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하는 네. 미국의 그래서 이번에 SDI, 삼성 SDI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공장 짓잖아요. 리비안 타케르. 지금 현재 삼성 SDI는 리비안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SK랑 그다음에 LG 엔솔이 미국 시장 진출을 공개하고 삼성 SDI도 공식화는 했죠. 미국 시장 진출을 하겠다고. 네. 근데 여기서 리비안이라는 회사에 2차 전지 배터리 설비 라인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번 1분기에 한 걸로. 오신 시스템이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추정을 해보면 작은 업체잖아요. 네. 근데 1000억
시가총액이 1,000억 1,020억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도 이해하는데 이 친구들이 거래하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은 GM이랑 합작을 했습니다. 근데 GM의 최우수 벤더로 17파의 수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포드랑 합작을 같이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하죠. 이제 포드가 리비안에 지분을 갖고 있는데 우신 시스템도 포드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올해 초에도 포드의 수주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공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쪽은 리비안의 원통형 2차 전지를 공급하는데 이 리비안조차도 우신 시스템이 2차 전지 배터리 설급을 공입한다고 하면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높은 이제 고객사들이 이쪽 시장이 커지면서 어떤 진출을 할 때 어떠한 가능성이 좀 많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러면 레퍼런스를 증명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북미 된다는 시장에 진출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큰 의미를 갖는다. 네.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진출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전 공시들을 찾아보면 이제 현대차랑 이제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전에 현대차랑 LG화학이랑 합작 회사라고 해서 HL 그린파워라는 회사를 51대 49의 지분으로 출범을 했어요. 네. 여기에 HL 그린파워의 2차 전지 배터리 제조 장비를 공급한 레퍼런스가 작년에 있습니다. 네. 또한 현대모비스에 이제 100K 규모로 2차 전지 배터리 제조 장비를 공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북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지 않았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은 6년 동안 그 없던 수주들이 왜 최근에 나오냐? 물론 기술력도 발전이 됐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수타면을 예를 많이 드는데 네. 이전에 전기차의 수요는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타면 집에 짜장면 집에 10명이 오면 얼마든지 자기 혼자 스스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1,000명이 온다 그러면 그 스타를 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어떠한 공정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니즈들이 필요하고 네. 그 니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우신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안전벨트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전벨트라는 거는 사업부가 두 개로 돼 있군요. 이 차체 설비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안전벨트 내장 부품 네. 이쪽이 있네요. 총 4개를 구체화하면 4개인데요. 네. 우선 차체 설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2차 전지 배터리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등의 이제 자동차 내장재를 만드는 데가 있고 네. 안전벨트 사업부가 있습니다. 안전벨트 사업부는 1963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업력이 한 60년 정도 되고요. 네. 이제 제가 안전벨트 쪽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또 변화가 또 하나 있는데 2017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카타라고 하는 회사가 품질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퇴출 수순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는 이제 전 글로벌리 보면은 이제 ZF 그리고 다카타 그리고 오토리브 이 세 개의 회사가 안전벨트 시장을 과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다카타가 나가면서 안전벨트, 시트벨트 시장에서 다른 대체 수요들이 엄청나게 필요하게 됐고 이것들을 우신 시스템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라는 거고 2017년 그래서 증설을 풀캐파 기준으로 6천억까지 증설을 해놓은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네. 이러한 수주들은 자동차들은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2년에서 3년 정도 전에 발주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올해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고 이 캐파를 증설을 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에 지속적으로 쌓일 거다라는 건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매출이 저 스타리아가 보이시는데 이러한 네. 매출이 한번 일어나면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수주를 받으면 거기에 계속 애드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스타리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무선 충전 시스템의 안전벨트를 무선 안전벨트를 장착한 최초의 차거든요. 저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선 시트 벨트. 그러니까 뭐 안전벨트 그러면은 쭉 옆에서 당겨가지고 네.
뭐 어디다 바클에 이제 딱 딸깍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게 전통적인 개념인데 네. 무선 벨트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무선 벨트는 의자를 뜯어보시면 버클 쪽에 전선이 5개에서 6개 정도의 전선이 들어가고 네. 이렇게 딸깍하게 되면 그걸 계기판으로 그 전선들이 전송을 해줍니다. 네. 결국에는 좌석이 승용차 기준 5개라고 하면 이 5개의 의자에 안전벨트의 전선을 25개 정도를 깔아서 계기판으로 전송시켜줘야 되는데 네.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배터리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전선을 이용해서 네. 어떤 발전을 이뤄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됐을 때 배선이 많이 들어갈 거, 전선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선을 줄이고자 하는 니즈가 커지는데 에너지 효율성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전선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구조적인 설계에 배터리 팩이 밑에 보통 깔리니까요. 구조적인 전선을 따와서 계기판을 연결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네. 또 전선이 많아지면 화재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무선으로 연결을 해준다면 딸깍했을 때 계기판에 띵띵띵 하는 소리가 자동으로 꺼지는. 벨트 자체가 무선이 벨트는 아니라. 무선 아니죠. 네. 2점식, 3점식 벨트가 있는데 이제 보통 그거를 헷갈려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벨트를 꼽았을 때 전선을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기차 시대에는 전선을 없애기 위한 완성차 업체들이 니즈가 많아지니 이거를 무선으로 적용을 시킨 최초의 사례다라고 네. 말씀을 이제 이해가 드리고 싶죠.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하여튼 혁신적이긴 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변화가 전기차 시대에 이러한 니즈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배선에 대한 축소의 니즈는 지속적으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아까 이제 서두에 이제 베이조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베이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어떤 사업을 할 겁니냐라고 물어보니 지금 현재에 없는 단어의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근데 무선 시트벨트 시스템은 지금까지 네이버나 어디서도 나오지 않은 단어를 갖고 있는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고 저 스타리아에 들어가기까지 7년의 시간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고 연구 개발도 많이 한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이제 리비안이 이제 물류 시스템을 아마존에서 리비안한테 10만 대의 선주문을 해서 전기차의 물류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했는데 페덱스조차 네. 페덱스도 GM이랑 합작을 해서 브라이트 드랍이라고 하는 전기차의 전환 프로젝트를 국내 언론사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GM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회사가 예, 또 우신 시스템이다. 그렇죠. 지금 또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수적으로는 현금 캐시가 있고 뭐 네. 토지나 뭐 건물 이런 자산들이 유형의 자산이 있으니까 그런 걸 뭐 평가해 보면은 현재 시가총액 1,000억은 좀 저평가다. 거기에 이제 독특한 아이디어지만 무선 시트 벨트 저도 이건 처음 오늘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개념을 조금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기업도 있구나라는 걸 공부해봤네요. 네, 어떠한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상장한 지 한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지 않고 그렇죠. 지금 단점이 예. 이제 거래량이 조금 적다는 게 단점인데 뭐 주목을 받거나 뭐 어떤 이슈가 또 되면은 이번 주에 말씀하신 그 전기차와 관련 배터리 행사가 또 예정이 돼 있잖아요. 8일인가? 예. 네, 아마 K 배터리 뭐 이래가지고 있을까요? 뭐 그래서 혹시나 같은 묶음으로 또 연결이 되면은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이제 회사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증명해 나가야 될 부분이겠죠. 오케이. 예. 자,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만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보여요? 픽셀 플러스라는 회사가 이제 픽셀 플러스. 예, 이제 보안 카메라 만드는 업체인데 뭐 지금 병원에다 뭐 카메라를 설치한다 아니면 CCTV. 예, 등등등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원전 관련된 제어 시스템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인데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네, 어떤 원전을 반대하는 거의 대장격인 분을 이제 만나서 면담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시간에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모처럼 만에 또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이번 주 한 번 더 나오실. 예,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쪽에 좀 전문적으로 좀 많이 하시나 봐요.
지금은 이제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넘어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쪽을 보는 게 좀 타이밍상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0 정보회의였고요. 유안타증권의 엄태은 과장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